안녕하세요. 첼리펌 스토리의 첼리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DIY 시리즈물을 제가 12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르기 목재편, 자르기 금속편, 뚫기 목재편, 뚫기 철제편,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좀 구분을 지어서 그 모재에 따라서 어떤 공구를 쓰는 게 경험상으로 보니까 좋더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시연하면서 그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고 팁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목공 전문가, 금속 전문, 용접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4년, 3년 동안 제가 채널 운영하면서 이것저것 난로도 만들어 보고 벤치도 만들어 보고 하니까 나무를 이런 경우에 이렇게 자르는 게 좋더라 하는 노하우도 생겼고, 그다음에 쇠를 자를 때 이럴 때는 이런 공구를 이렇게 쓰는 게 좋겠더라 하는 것들에 대한 노하우들을 지금 낱낱이 전수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12편, 계획상 12편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12편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 공개될 때마다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자르기, 가장 쉬운 목재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번 예고를 하자면 다음번은 자르기 금속편이 되겠습니다. 뭐가 많네요. 제일 중요한 톱, 근데 거의 안 써요. 그 다음에 제일 싸구려 공구들 중에 하나의 직소, 그리고 원형톱, 체인톱, 그리고 이거는 가이드들 그냥 쓸 거. 자, 이 팔레트를 가지고 몇 가지 제가 아는 노하우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합판을 이렇게 잘라야 될 때가 있어요. 합판을. 직소는 이렇게 톱이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톱이. 그리고 요게 또 휘어서 45도까지 휘어서 45도로도 커팅할 수 있어요. 자, 요걸 가지고 갖다 대고 톱날을 이렇게, 그리고 빼거나 끌 때는 완전히 스톱된 상태에서 이렇게 뽑아내셔야 돼요. 이거를 중간에 하면 다다닥 날이 부러지거나 다치는 수도 있으시니까 꼭 완전히 스톱한 다음에 다시 작업할 때도 완전히 끼워서 이 상태에서 하셔야 되고. 자, 이렇게 하면 사선으로 깔끔하게 정리됐죠. 근데 이런데 이렇게 좀 거친 면이 생기잖아요. 그쵸, 여기 봐봐. 여기도 거친 면이, 요런 게 안 생기게 하려면 무시 없지? 테이프를 붙이고 한번 잘라 볼게요. 똑같이 요 정도로 휘어 볼게요. 가다가 자, 절단면 비교해 볼까요? 깨끗하네. 이거는 그냥 자른 거. 여긴 테이프 붙여놓고 자른 자리. 훨씬 깨끗해. 이런데 훨씬 깨끗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곡선이 들어갈 때는 합판 같은 경우 들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팍팍팍거리면서. 직선 자를 때는 좀 괜찮은 편인데, 그럴 때는, 아니면 이렇게 결방향하고 반대로 자를 때는 이렇게 이 끝에 표면이 튀겨 나오거든요. 결방향하고 90도로 자를 때, 이때는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고 자르면 아주 깔끔하게 잘라진답니다. 직소를 사용할 때 완전히 밀착된 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데 중간에 하다가 스톱했으면 완전히 날을 집어넣어서 고정시켜 놓은 이 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중간에 이게 떠 있거나 그럴 때 움직이면 큰일 나요. 진짜 위험하겠다. 그리고 뺄 때도 마찬가지로 전원을 중간에 딱 껐으면 그 상태로 톱에 완전히 스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속도는 너무 힘으로 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를 가면 기다렸다 빼고 톱 나가는 대로 살살살살 밀고 나가서 거의 힘을 밀지 말고 그냥 살살살살 따라가듯이 조금씩만 전진시켜 나가셔야 여기가 곱고 예쁘게 잘라져요. 무리도 없고. 이걸 막 밀면 거칠어지기도 하고 얘도 부러지는 수도 있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은근히 까다로운데? 그건 좀 숙달이 돼야 되겠어요. 직소는 이렇게 곡선 부위를 자를 때 직소 한 김에 또 하나 해야 되겠어요. 이런 구멍을 뚫어야 될 때, 이렇게 구멍 여기만 뻥 뚫어낼 때, 이때 언제 이런 걸 쓰냐면 그 로스터 같은 거 집어넣는 걸 할 때 구멍 파내야 될 때, 넓게 파내야 될 때.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야, 요런 것들을 할 때는 자, 요령이 여기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요. 자, 여기 요 직소 날이 들어갈 만큼 구멍을 뚫어요. 들어갔다.
그리고 직소날을 꽂아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깔끔하게 뚫어낼 수가 있습니다. 구멍을 뚫을 때, 이건 자르대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구멍을 뚫는다는 건 이만큼 뚫는 게 구멍 뚫는 거니까, 이럴 때 이 직소날을 이용해서 뚫으면 됩니다. 이 직소날이 이 목공용 날도 있고 철공 날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공날을 잘 이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목공날 여기가 좀 각이 더 급할 때, 그래서 각이 아주 급하게 들어가서 꼬박꼬박 잘게 들어간다든지 급하게 돌아갈 때는 요 날이 더 얇은 날도 있어요. 그 얇은 날을 사용하시면 곱게 각도 큰 곡선도 자를 수 있습니다. 직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합판을 자를 때, 자, 이렇게 합판을 보통 합판을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왔으면 합판을 사왔으면 보통 2.44, 1.2 이렇게 되니까 사이즈가 이렇게 여기를 잘라서 가공을 해야 될 때, 이럴 때는 보통 조기대에다가 원형톱을 놓고 미는 경우 보통 많이 보셨죠. 하지만 집에서 1년에 한 2번 자르자고 조기대도 있고 그 다음에 테이블 쇼가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 톱도 물론 45도 좌우를 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길이를 집어넣었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최대한 높은 거고 이만큼이, 그러니까 이만큼을 자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모재가 좀 얇으면 약간 이거를 여기 나사 풀어서 들어 올리면 돼요. 그러면 이만큼으로 들어 올려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톱이 워낙 지금 두꺼워요, 합판이. 그래서 일단 풀 사이즈로 놓고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양 사이드에 난 이걸 놔둔 건데, 자, 이 상태에서 딱 여기를 맞추고 이렇게 깔끔하게 직선을 길게 자라야 될 때는 원형톱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어렵잖아요. 그리고 무섭지 않습니다. 무서워요. 이런 가이드를 이용해서 자르면 쉽게 자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각구목들, 요만한 사이즈는 톱으로 자르는 게 제일 좋아요. 껌이지 뭐. 이런 굳이 이거를 기계 쓴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이거는 이 정도는 그냥 톱으로 써세요. 그러니까 통과. 자, 이런 거 톱으로 쓰면 좋겠지만 좀 부담돼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자른 면적이 깨끗해야 될 때, 이럴 때는 직소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단면이 거칠어도 되고 그냥 대충 잘라야 될 때, 특히 막 팔레트 같은 거 뜯어낼 때라든지 팔레트로 뭐 가구 만들 때 감춰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막 잘라야 될 때는 원형톱도 공간이 안 들어가고 직소로도 공간이 안 들어가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이 10인치 톱이 엄청 편하더라고요. 자, 요거를 자르면 대신 면적이 거칠어요. 자, 보면 면적이 잘린 면적이 너무 지저분하죠. 이렇게 이런 거 직소로 잘랐을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단면적이 얘로 자르면 아주 거칠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대충 자를 때는, 빠르게 대충 자를 때는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요 10인치 톱이 4x4라든지 아니면 각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일정하게 많이 잘라야 될 때는 이거만큼 편한 게 없어요. 그리고 합판도 한 30cm 정도짜리 두께, 그러니까 길이가 폭이 30cm 정도짜리는 이거로 자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슬라이딩 각도톱. 이게 이 슬라이딩 각도톱을 구입하실 때 웬만하면 조금 좋은 걸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린 나쁜 거야? 응, 너무 싸구려. 마키다나 디월트나 이렇게 좀 개양이나 이렇게 좀 메이커가 있는 거 사는 게 좋은 게 각이 잘 맞아요. 30도, 40도를 내가 자를 때 아무래도 이 싸구려는 각이 안 나오더라고요. 조금만 쓰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서 45도로 돌고, 그러니까 몰딩 같은 거 자를 때 45도에서 직각 만들어서 자를 때도 편하고 아주 좋아요. 하지만 이게 각이 잘 안 맞아요. 싸구려는.
단면적이 깔끔하죠? 이렇게 얘는 저런 거랑 지저분하잖아. 이렇게 자를 때 또 이렇게 놓으면 깔끔한 진짜 깔끔하다. 45도로 자를 때 여기 각도가 다 써 있거든요. 45도, 15도 이렇게 각도가 맞춰져 있으니까 이렇게 각도를 맞춰서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좋은 거는 각도가 잘 맞는데 싸구려는 각도가 안 맞아요. 잘 조금씩 틀려져. 풀르면 돌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45도로. 나 처음 봤어. 그러니까 각도를 이렇게 45도까지 자를 수 있고, 그리고 얘도 45도까지 돌릴 수 있고. 그래서 각도를 줘서 자를 때는 이 슬라이딩 톱이 아주 편하답니다. 됐어.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몰딩 작업할 때 편하죠. 이게 없으면 얼마나 불편했어. 45도 맞춰서 90도를 맞춰서 자를 때 너무 편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걸 세로 꺾으면 이렇게도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쓰는 각도 슬라이딩 각도 톱입니다. 더 많은 다양하게 뭐 자르는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DIY 할 때 Do It Yourself 약단지 아시죠? DIY 할 때 사용하는 공구, 그다음 사용 방법, 사용할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시리즈가 2주 간격으로 한 번씩 매번 공개될 텐데 재밌게 봐주시고 또 알람 설정해 놓으셨다가 꼭 다음번 금속편 자르는 거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가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많이 잘 만드시는 분들, 아니 목수분들은 뭐 이게 뭐 컨텐츠가 되겠어 하겠지만 또 전혀 이걸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하나의 팁, 꿀팁, 꿀팁이 아니고 꿀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끝.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장갑 꼭 끼고 일하세요. 가죽 장갑. 저거 빨리 치워야 돼요.